2024년 7월 25일 많이 덥습니다. 저는 에어컨을 23도에 맞춰놓고 우리 임대인께서 사주신 냉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에어컨은 전기세가 무서워서 한 1, 2도 낮추는 것도 겁이 나요. 모르죠, 뭐. 근데 더 더우면 내릴 수도 있죠. 그래도 냉풍기가 그래도 소리가 조금 물 갈아 넣고 그러는 것 때문에 하여튼 극한의 기후 위기 장마에 무지하게 덥고 습하고 다시 또 장마에 아까 차 끌고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훅 뿌리다가 다시 또 장마 반짝 못된 인간들이 트럼프 같은 못된 인간들이 아닌가요? 자본주의 자체가 이런 기후위기를 자초했나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거기에 책임이 있겠죠.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쨌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좀 독특한 얘기가 하나 있어갖고,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경찰 2005년, 근데,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이제 6개월 좀 더 됐나? 6개월? 뭐, 훈련이랍시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좀 있어서, 근데 내가 나이가, 어, 나랑 비슷한 또래가 이제 이진숙이라고 지금 인천경찰청에 범죄분석요원으로, 그리고 그 사람은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전남 쪽에 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도 나이가 비슷하고, 어쨌든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다 임상 심리 뭐 이런 자격을 다 갖추고, 또 저는 이제 사회죠, 인류학적, 뭐 그 소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부여에서 부여 충청도 부여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대요. 이걸 왜 하죠? 아마 지금에 있는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낡기도 했고 너무 구석이고 그리고 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 제대로 된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거로도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경찰대나 아니면은 경찰연수원 같이 그 정도의 시설이 순경을 교육시키는, 그 다음에 이걸 지속적으로 교육을 2,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비하면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는 사실은 충북 충청도 쪽의 지역 민원만 아니었으면 바로 옮겼을 텐데, 사실 그래도 뭐 그나마 그 정도의 사람, 그 정도의 국가기관이 있으니까 지역이 조금, 근데 수안보 옆에 있어서 꼭 그게 그럴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게 꼭 부여군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찰청에서는 이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설립이 추진되니까 이제 당연히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노리고 있겠죠. 뭐 제주도를 빼고 어떻게 보면 뭐 경상도나 전라도 안쪽이나 뭐 이런 데 빼고 강원도 저 영동 빼고, 왜냐면 교통이 안 좋잖아요. 대체적으로 충남 뭐 이런 쪽이, 경기 쪽은 어차피 못할 거고, 경기 서울, 그러니까
충남이나 뭐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역은. 저는 뭐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부여를 꼭 해야 될 건 모르겠어요. 뭐, 잘 하셔갖고, 유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권익위에서, 국민 권익위, 요즘 권익위가 뭐, 엉망개판이지만은 그래도 권익위가 임상심리사 응시 학력 제한 없애야라고 이렇게. 임상심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검사라든가. 제가 이제 예전에 이 SDU에 있을 때 경찰학과가 독립하기 전에 이제 거기에 임상심리 뭐 무슨 상담심리 무슨 과가 있어요. 거기 심리학과 교수들이 있는데 제가 심리학과 교수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크게 특별히 뭐가 이렇게 있는 애들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뭐랄까 이 심리 인간의 심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야, 좀 되게 웃긴 애들이다. 왜 그런 걸 하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 심리 정신과 의사들이 건강보험으로 여러 가지 심리 이런 것들도 하죠. 약도 지어주고. 그런데 정작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소위 말하는 사설 무슨 심리 상담센터는 되게 비쌉니다. 청소년 상담, 뭐 학업 관련된 스트레스에 이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이제 아예 뭐그 돈이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저도 보험료 내고 있고 건강보험료 다 내고 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건강보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신과 의사들만이 이렇게 뭐 심리 이렇게 뭐 하는 것은 실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과 의사 애들이 그걸 풀어주는 걸 극구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그래도 필요하니까 이 심리, 뭐 상담 심리건 임상 심리 뭐라고 부르던 사실은 조현병으로 가기 전에 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겪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적어도 심리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어떤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심리학과 교수라는 것들을 싫어하냐면 그럴 수 있었어요. 불과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쯤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때도 심리 상담을 좀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전달책을 만들자. 그러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배출돼야 되는데, 당시에는 뭐 당연히 뭐 그 정신과 의사들 정도 소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양으로 많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거는 달성이 됐어요. 사이버 대학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심리학과 학사, 석사, 뭐 자격증만도 수천 개씩 나갑니다. 1년에. 근데 문제는 그들 중에서 제대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안 되느냐. 오은영 박사? 황 무슨 교수? 뭐 무슨 교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된 이유가 심리학과 교수라고 하는 교직의 욕심이 눈이 멀었다? 욕심이 많아서 정작 자기가 키워낸 자격증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자격관리에 등한시하면서 자격증은 남발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들을 그거를 일종의 슈퍼바이저, 말하자면 실전에 가기 전에 레지던스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심지어로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자기 그 선생, 그걸 선생,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고 옆에서 도제로 하던 뭐로 하던 이렇게 수련이라고 하죠. 수련이라고 하면. 근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 병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에서 하니까 그 병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정신과 의사들 통제를 받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신과 의사의 통제를 받는 병원에, 특히 대학병원에 이런 데는 또 역시 숫자 통제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병원의 정도에 가서 심리적 상담을 받는 정도의 질을 담보하는 사설 어떤 심리상담소는 거의 없거나, 있어도 무슨 동네 양아치들, 아니면 사실 이거 말도 같지도 않은 상담이 잡수고 돈만 받는 애들. 그러니까 심리학과 교수들이 자신들의 교수라고 하는 어떤 자격증 장사를 통해서 교수라고 하는 이, 이 테뉴어, 말하자면 평생 교수직을 받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정신과 의사들과 싸우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니면 진짜 교수들끼리 모여서 센터를 만들어서 정도 관리를 해갖고 그 센터를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십몇 년 전부터 해왔다고 하면, 불과 이 몇 년 전에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련센터를 정신과, 대학병원의 정신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심리, 무슨 심리 이런 애들이 지 욕심 채렸냐고 못하면서 지금은 정신적으로 힘들고 학업 스트레스, 뭐 가정 스트레스, 연인 뭐 이런 이거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상담 받기도 힘들어요. 돈은 돈대로 내고. 그러다가 정신과 잘못 갔다가 이 정신과 의사놈들은 또 그냥 약을 아무렇게나 처방해 갖고, 아무렇게나 참 죄송합니다. 아무렇게나 처방하지 않을 것도 과잉 처방을 했다는 의심도 받을 정도의, 그럼 도대체 뭐야?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심리학과 교수들의 욕심과 탐욕이 낳은 비극이 한국의 지금 심리 상담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은요, 한 해로 심리 관련된 자격증이 한 해에 수천 개가 나갑니다. 수천 개가 뭡니까? 그 이상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할 수 있는 애들은 드물어요. 그리고 비용이 문제잖아요. 왜?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갖고 할 수 있냐? 하는데 그것이 되려고 하면 실제는 어디 가야 됩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일종의 정신과 병원 같은 형태의 센터가 돼갖고, 거기 그러려면 당연히 정신과 애들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럼 적당히 싸우고 그러면서 힘을 보여주고 적당히 타협해서 걔네들 이렇게 못한 부분이, 그게 지금 정신보건센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 은폐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문제가 이게 문제인지도 제 얘기를 듣고 아셨을 겁니다. 한국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단적으로 한국이 독보적인 자살률 1위입니다. 다른 2위 나라의 2배입니다.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게 높습니다. 그러면은 자살률을 줄이고 그러려면 자살자에 대한 심리 뭐 이런 거 다 해야 누가 합니까?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뭐 국가 예산을 들여갖고 자살 예방을 한다? 개소리입니다. 실제로 그 자살 예방이라든가 자살자를 심리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어서 심리학과 교수 연놈들이 입을 꼭 다물고 지들이 뭐 대단히 해서 이론이라고 하는 이랍시고 대학에서 하는 소수 애들 나머지 상담 이런 쪽 붙은 애들은 사실은 애매하게 막 헤매고 있고 정작 그것에 대한 돈줄을 꽉 쥐고 있는 정신과 의사 애들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외면하고 있고 지금이 그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경희대 병원의 백모함 TV에 그 뭐 조현병 환자가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럴 때 경희대 그 제 후배죠. 걔가 고대 의대 정신과 나왔으니까. 그럼 걔도 사실은 그런 얘기 좋은 얘기 해요. 그런데 정작 이 전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걔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죠.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백날 자살자 예방 생각해 보세요. 자살 예방 여러분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군, 이명박 정부군, 문재인 정부군, 지금 정부군 십몇 년을 떠들어왔어요. 근데 바뀌었습니까? 자살률이 조금 줄었죠. 오히려 이제 애 안 낳겠다고 해요. 그 많은 돈을 어딘간 들였을 거예요. 근데 왜 효과가 안 날까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왜 안 나는 거에 대해서 왜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지? 한국이 왜 개판이지? 에 대한 책임을 관련놈들이라든가 정신과 의사 협회라든가 여기 심리학과 교수놈들이라든가 얼굴 싹 안면 몰수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문제가 되면 정권 바뀌고 그러면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모든 그 국민들이 다 필요한 만큼 다 심리 상담을 받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럼 되묻죠. 그러면 심리 상담을 해줄 사람은 있어? 심리 상담을 해줄 사람은 누구야? 이게 당신이 말하는 건 정신과 의사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임상심리 상담 어떤 자격증까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자격증은 있어요. 그럼 어디서 할 건데? 대학병원에서 가서 해? 아니 무슨 센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센터가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 구엠 한마당 있는 거? 없어요. 그러면서도 전 국민이 힘들 때 뭐 어디서 하자는 얘기야.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대통령 주위에는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에 그 비서관 뭐 어떤 이게 참 어느 놈이 그 돈을 처먹고 있을 거야 예산을. 사실은 이게 참 밥합니까 겁니다. 그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0년 넘게 뭐 10년이 뭡니까? 그 이상 10몇 년 넘게 자살 예방 뭐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거 조현병 환자가 사고 치고 범죄 저지를 때 그거 때마다 대책이랍시고 정부 관련놈들 공기현 놈들 탄해놨습니다. 실제로 그때 그게 제대로 진행되고 집행되기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시면 그런 것만 생각해보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보통은 한심하다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게 그런지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 의사들은 외면하고 심리학과 교수애들도 자기 이득만 찾고 실제로 배출된 자격증은 쓸모없는 거예요. 자격증 장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복지 자격증 얼마나 배출되는지 아세요? 그런데 한국의 사회복지가 왜 개판입니까? 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출됐어요. 근데 실제 사회복지 보세요. 노인들, 어르신들 아직도 폐지 하루에 100kg씩 하루에 10,000원도 못 받아요. 노인 자살 1위예요. 노인 빈곤 1위예요.
젊은 여성들 애 못 낳겠다고 해요. 뭔가 복지 시스템이 엉망. 근데 몇 년, 10년, 20년 정도 계속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핵심적으로 잘못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된 무엇인가를 지금의 기득권, 아까 무슨 정신과에서 놈들이라든가, 심리학과 교수 놈들, 연놈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장악하고 걔네들은 꾹꾹 먹고 있는데, 다 처먹고 있는데, 그걸 풀지 않으니까 자격증 가진 애들이 지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해도 이제 사기꾼 소리만 듣고, 왜? 실제로는 자기 배운 게 없고, 수련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다가, 책임도 못 지고, 건강보험 재정도 못 받고, 그러다가 그 상담센터, 여러분 길 가다가 보세요. 상담센터 좀 있죠. 그래도 거기서 비용 물어보세요. 얼마나 비싼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심지어 힘든 사람들이 더 악화돼가 칼 들고 걔네들을 옹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인 이유입니다. 이 모양 이 꼴인 이유입니다. 여기에 출소 3년 만에 또 살인을 한 60대가 있어요. 모텔 업주를 살인 60대가 있어요. 얘는 이전에도 살인을 저질렀다가 출소한 다음에 또 살인을 저질렀어요. 얘가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폐업한 숙박업소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경기도로 보면은 저기 경기도와 서울 인근에 있는 약간 그 슬럼가 형태의 모텔 같은 데 아니면 여인숙 같은 데죠.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주인하고 싸우다가 칼로 찌르고 죽이고 다시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겠죠. 몇 년 해갖고. 이런 애들 잡아서 처벌하는 건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얘들이 살인을 안 저지르게 하고, 아니면은 아예 그런 교도소에서 뭔가 요즘 교가 되게끔 하고,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처발랐는데도 교도소 내에 심리검사조차도 없고, 교도소 내에서 심리적인 어떤 상담 이런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떤 놈의 새끼들이 그 다 처먹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교화가 안 된 애들, 위험한 애들 나와서 또 칼질하고, 얘 또 뭐 무기형 받겠죠? 얘가 지금 나이가 이제 지금 60대지만, 그럼 뭐 그러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애들 한 15년 정도 있다가 내보낼 거예요. 70 좀 넘어서. 또 그럼 갈 데 없어? 또 그러면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칼질하겠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야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 거죠. 오늘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 근데 저는 알리템보 그런 거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틱톡 문제도 있지만 이게 중국 온라인 쇼핑 업체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이용자 개인 정보를 자기네들 관련된 18만 곳에 한국에 거기 다 제공했어요. 그게 800만 건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 1위가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부과하면 뭐합니까? 내면 그만이지. 20억 정도. 근데 벌어들인 돈 얼마인데, 그리고 고객으로 한국 고객의 정보를 외국으로 팔면 이거는 뭐 그보다 더 돈을 벌잖아요. 알릭 이용자 수가 840만이에요. 저는 이용 안 하지만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중국 놈들이. 더 큰 문제가 지금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국인데 수출용 배를 못 구한대잖아요. 왜냐? 얘네들이 너무 많이 중국에서 그냥 마구마구 그 물건을 찍어내서 밀어내게 하는 거예요. 외국으로. 그러니까 배가 거기로 다 동원되니까 배를 못 구한다는 거잖아요.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 특히 이런 알리라든가 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이제 미국은 이제 그 힘이 있으니까 이거를 차단하려고 하죠. 쉐인, 테무 이런 애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제조업은요, 이미 알리템은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이미 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중국 애들 1,000원에 만드는데 우리는 10,000원에 만들어야 돼요. 우리 10,000원짜리 걔네 1,000원에밖에 안 돼요. 물론 원가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걔네들이 원가가 뭐 4,000원 정도 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줄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걔네들은 적자라도 일단은 팔아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럼 중소기업 살아남습니까? 살아는 못 남아요. 어떻게 남습니까? 중국이 그 많은 거 찍어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거 지금 정치인 놈들이나 소위 그 행정 관련 놈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돌대가리 새끼들이 그냥 지들 이익이나 그냥 자기 살 궁리만 하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에 살아남는 기업이 엔소라고 아니 삼성전자하고 엔솔밖에 없 삼성전자 아니면 하이닉스 반도체 몇 개 기업 그리고 뭐 방산 기업 몇 개 방산도 뭐 그건 특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니 죽이겠다는 거야. 또 오늘 아침에 야 씨, 심리 상담사 얘기도 나오고 알리테머 얘기 나오고 개인 정보 뭐 여러분 개인 정보가 이제 외국에 있는 어느 그래서 그 갑자기 이상한 전화가 오고 막 그래도 뭐 문자 오고 그래도 걔네 거기에 다 이미 팔았기 때문에 아이고 참